한 정치 지도자가 8일간의 단식을 마치고 그리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장면. 여러분도 아마 뉴스로 보셨을 거예요. 네,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었죠. 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과연 그 선택이 성공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절한 실패였을까요?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기사 뭉치들을 가지고 깊게 파고들어 볼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8일간의 단식 투쟁. 맞아요. 단순히 단식했다는 그 사실을 넘어서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정치적 계산, 그리고 그 결과를 아주 입체적으로 재구성해 보려고 해요. 네, 저희 이번 분석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 단식을 통해 실제로 뭘 얻었고 또 뭘 잃었는지 그 손익계산서를 여러분과 함께 아주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장동혁 대표가 내건 공식적인 단식의 명분, 그게 뭐였나요?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쌍특검 도입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하기 위해서였어요. 쌍특검이요? 네, 말 그대로 두 개의 특별검사를 말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통일교 게이트 의혹, 그리고 민주당 김병기, 강선우 의원이 연루됐다는 공천 헌금 의혹. 그 두 가지 의혹에 대한 특검. 네, 바로 그겁니다. 단식을 시작하면서 했던 발언도 굉장히 강했죠. 이재명 정부랑 민주당이 환율 폭등이나 부동산 폭망 같은 이런 민생 문제는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맞아요. 그러면서 엉뚱하게 내란머리 같은 걸로 선거에서 이기려 한다고 아주 날을 세워서 비판했어요. 네, 그 민생 파탄 프레임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정부 여당이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정치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 이 점을 부각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말이죠. 기사들을 쭉 읽어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쌍특검 요구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에 들어갈 만큼의 명분으로는 사실 좀 약해 보인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사들도 그 이면에 훨씬 더 복잡한 뭔가 다른 그림이 있었다고 분석하던데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에요. 여러 분석 기사들은 이번 단식이 단순한 대여 투쟁을 넘어선 아주 잘 짜인 다목적 카드였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다목적 카드요? 네, 숨겨진 동기가 최소 3가지는 있었다는 거죠. 오, 3가지나요? 궁금한데요. 첫 번째가 뭔가요? 첫 번째는 리더십 위기 돌파입니다. 리더십 위기. 네, 당시 국민의힘 상황을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결정을 두고 당이 그야말로 두 쪽으로 쪼개져서 엄청난 내홍을 겪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당 안팎에서 장동혁 대표가 되고 나서 도대체 뭘 했냐? 이런 비판이 쏟아져 나올 정도로 리더십이 심각하게 흔들리는 상황이었죠. 바로 그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단식은요, 당내의 그 비판적인 시선과 에너지를 외부의 공동의 적, 바로 민주당으로 돌려버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셈이죠. 내부의 상처를 외부의 적을 설정함으로써 봉합하고 동시에 당 장악력을 단숨에 끌어올리려는 일종의 승부수였다고 볼 수 있어요. 전용적인 위기관리 전략이군요. 내부의 문제를 외부의 적으로 담는다.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는 어쩌면 더 근본적인 이유일 텐데요. 바로 뭘 해도 안 된다는 야당의 깊은 무력감에 깨려는 시도였다는 거예요. 무력감? 네. 아시다시피 지금 여대야소 국면이잖아요. 그렇죠. 국회에서 수적으로 밀리니까 법안 하나 제대로 막기 힘든 게 현실이거든요. 실제로 한 기사를 보니까 장 대표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게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이런 것밖에 없다. 이렇게 토로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한마디에 당시 야당의 절박함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그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주죠. 의회 정치의 틀 안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결국 자신의 몸을 던지는 극단적인 방식을 통해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투쟁 동력을 만들려 했다. 이런 분석이에요.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동기는 뭔가요? 제3지대와의 연대 강화라는 조금 더 전략적인 포석이 깔려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제3지대와의 연대요? 네. 장 대표가 단식을 시작한 시점이 아주 절묘한데 마침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던 때와 정확히 맞물려요. 그게 우연이 아니었군요. 그렇죠. 이걸 계기로 야권 전체가 함께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공동 투쟁 전선을 구축하고 향후 전국에서 연대의 폭을 넓히려는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8일간 이어진 간식. 기사들이 그리는 풍경을 보면 정말 생생하더라고요. 그 현장은 어땠나요? 정말 처절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장 대표는 물과 소금만 섭취하고 의료진이 권하는 수액 주사까지 모두 거부했다고 해요. 수혜까지요? 네, 단식 8일차 기록을 보면 흉통을 호소하면서 의식을 잃었다 깨게를 반복했고 의료진은 이대로 가면 뇌손상이나 심정지까지 올 수 있다. 와, 그러면서 병원 이송을 아주 강력하게 권고했죠.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단식 농성장이 의도치 않게 범보수 진영의 어떤 성지처럼 연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맞아요. 그야말로 범보수 진영의 집결지가 됐죠.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의원 같은 당내 잠룡들이 찾아왔고 네. 황교안 전 총리나 김성태 전 원내대표 같은 원로들 그리고 여러 광역단체장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어요. 마치 보수 진영의 유력자라면 꼭 한번 들러서 눈도장을 찍어야 하는 곳처럼 된 거죠. 그렇죠. 심지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같은 범야권 인사들까지 찾아와서 연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네. 그런데 이 모든 방문객들을 압도하는 그야말로 단식 중단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활용정점 같은 방문이 있었죠.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등장이었죠. 저도 기사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탄핵 이후 처음으로 국회를 찾은 거니까요. 박 전 대통령이 장 대표의 손을 잡고 훗날을 위해 단식을 멈추고 건강을 회복했으면 한다고 아주 간곡하게 권유했고 네. 장 대표가 이 요청을 받아들이는 형태로 8일간의 단식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장면 하나로 단식의 명분과 퇴로를 동시에 확보한 셈이네요. 아주 영리한 출구 전략이었던 거죠. 이렇게 보수 진영 전체가 들썩이는 동안 정작 단식 투쟁의 대상이었던 정부와 여당의 반응은 어땠나요? 기사들을 보면 온도차가 엄청나던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철저한 무관심과 의도적인 평가절하였어요. 무관심과 평가절하. 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실체도 없는 의혹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으려는 구태 정치다라면서 특검 요구를 일축했고요. 시종일관 냉담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여기서 한겨레 신문의 지적이 아주 날카롭더라고요. 네, 저도 그 기사 봤어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단식할 때 바로 그 장동혁 대표가 웰빙 단식이다, 단식쇼다 이렇게 맹비난했던 사실을 그대로 소환했죠. 맞아요. 민주당이 왜 후한무치라고 비판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해준 기사였어요. 그렇죠. 과거의 상대방의 단식은 그렇게 폄하하고 조롱해놓고 이제 와서 자신들의 단식에는 대통령 정무수석이라도 찾아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요구하는 모습이 너무 모순적이라는 비판이었죠. 이런 내로남불 프레임이 여당의 무대응 전략에 아주 좋은 명분을 만들어준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게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했죠. 자, 그럼 이 모든 고통과 정치적 쇼맨십이 향하는 궁극적인 질문을 던져보죠. 그래서 남는 장사였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손익계산서를 따져봐야죠. 기사들을 종합해보면 확실히 얻은 것이 있긴 있었어요. 네,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뭐니 해도 내부 결속과 국면 전환, 여기에 성공했다는 점이에요. 아, 내부 결속. 그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로 지리멸렬하게 분열됐던 당의 기류를 단숨에 바꿨다는 내부 평가가 많아요. 그렇죠. 당대표가 목숨을 걸고 희생한다는 그 상징적인 장면에 보수 지지층이 강력하게 호응했고 흩어졌던 당이 모처럼 대여투쟁이라는 깃발 아래 한 목소리를 내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성과는 장동혁 대표 개인에게 돌아갔어요. 개인에게요? 네, 바로 투사 리더십을 구축했다는 점이죠. 그전까지는 사실 좀 무력하다, 존재감이 약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번 단식을 통해 싸울 줄 아는 투사 이미지를 대중에게 확실히 각인시켰어요. 한 매체의 빅데이터 분석 기사가 인상적이었어요. 단식 기간 동안 장 대표의 연관어를 분석해 보니까 진정성, 응원 같은 긍정적인 단어들이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오, 흥미롭네요. 네. 결단하는 리더로 이미지를 재정립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였죠. 그리고 세 번째로 범보수 결집의 구심적 역할을 했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국회로 불러낼 만큼 보수 진영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국민의힘 양영자 최고위원은 이걸 두고 보수 통합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하기도 했고요. 흩어져 있던 보수 인사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효과는 분명히 컸습니다. 네, 확실히 얻은 게 있군요. 내부를 다지고 리더십을 세우고 보수 진영의 중심에 섰다. 하지만이 중요하죠. 기사들은 그 대가가 정말 컸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이제 손익계산서의 반대편,
이런 것을 한번 따져보죠.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좀 심각해지는데요. 가장 치명적이고 직접적인 손실은 바로 지지율 하락입니다. 지지율 하락이요? 네. 단식에 한창이던 시점에 발표된 전국지표 조사 NBS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나 하락한 20%를 기록했어요. 잠깐만요. 그건 정말 의외인데요. 보통 이런 극한 투쟁은 효과가 있든 없든 최소한 핵심 지지층은 결집시키기 마련인데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그게 두 번째 손실, 중도층의 대거 이탈과 직결되는 지점이에요. 아, 중도층. 같은 조사에서 중도층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민주당이 41%인 반면 국민의힘은 고작 13%에 그쳤어요. 41대 13. 격차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은 결집했을지 몰라도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중도층 유권자들이 저건 아니다라며 등을 돌려버렸다는 명확한 신호죠.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건 결국 중도층인데 그들의 마음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든 거네요. 명분 없는 극단적인 투쟁 방식에 대한 거부감. 정확합니다. 그게 지지율 하락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어요. 지지율 하락의 원인을 또 다른 데서 찾는 분석도 흥미로웠어요. 한동훈 전 대표에게서요. 네, 그 분석도 있었죠. 단식을 통해 결집한 지지층보다 이탈한 지지층이 더 많았다는 의미인데 그 이탈의 주체가 바로 한 전 대표 지지 세력이라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세 번째 잃은 것, 한동훈 리스크의 잔존입니다. 장 대표의 단식이 한 전 대표 제명 국면을 덮어버리긴 했지만 그 결정에 반발했던 지지 세력들이 당에 대한 지지를 아예 철회해버렸다는 분석이에요. 아, 즉, 단식이라는 극약 처방으로도 당의 근본적인 갈등은 전혀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수면 아래로 잠복했을 뿐이다. 이런 증거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본질적인 실패도 짚어야겠죠. 단식의 명분으로 내걸었던 목표 달성에는 완전히 실패했고 오히려 그 사이에 민주당에게 좋은 대비 효과만 만들어졌다는 점이에요. 맞아요. 그게 네 번째 손실, 목표 달성 실패와 정치적 대비 효과입니다. 단식의 명분이었던 쌍특검 논의는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 민주당은 뭘 했느냐?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가능성을 띄우면서 다가올 지방선거를 향한 통합과 확장의 메시지를 던졌죠. 한쪽은 아무런 실질적 성과 없이 단식을 끝냈는데 다른 한쪽은 미래를 향한 통합의 그림을 그리고 있으니 유권자들 눈에는 그 대비가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겠네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단식은 민주당의 통합 행보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배경 역할만 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장동혁 대표의 단식은 내부 결속을 다지고 투사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정치적 효과는 분명히 거뒀어요. 네, 그건 분명한 성과죠. 하지만 여론의 지지를 얻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처참하게 실패한 말 그대로 절반의 성공 혹은 전략적 실패로 평가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장 대표 본인도 그걸 아는지 단식을 중단하면서 진정한 단식은 오늘부터 시작이라는 말을 남겼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네, 그런 뜻이겠죠. 한 기사에서는 198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단식을 소환하더라고요. 당시 YS의 단식도 즉각적인 민주화라는 성과를 내진 못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흩어져 있던 민주화 세력을 결집시키는 거대한 신호탄이 되었거든요. 이제 모든 질문은 다시 장동혁 대표에게로 향하는군요. 그의 단식이 과연 보수 진영 재건의 출발점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부 갈등을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임시로 봉합한 미봉책에 그칠 것인가? 그 답은 단식 이후의 정치가 보여줄 겁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네, 장 대표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있겠죠. 기사들 속에서 한 정치권 관계자가 남긴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도네요. 한동훈 전 대표를 잃게 되면 법원의 내란죄 판단에 대해 대응할 방법을 잃어버리는 것이라는 말이었어요. 어쩌면 이 단식의 진짜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 내부를 향한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죠. 외부보다는 내부를 향한 메시지. 왜?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현대 정치에서 단식과 같은 이런 극단적인 투쟁 방식은 과연 외부의 거대한 적과 싸우기 위한 수단일까요? 아니면 아니면 어쩌면 내부의 복잡한 권력 투쟁을 해결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데 더 효과적인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 행위가 되어버린 것은 아닐까요?